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시민의 상수 원수인 양산시 낙동강 물금 취수장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산이 검출됐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양산시는 이를 산막산단 기업체에서 무단 배출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원인 파악을 위한 합동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유나 기자가 오늘 첫 소식으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부산 시민의 상수원인 양산 물금 취수장 원수에서 발암 물질인 일사다이옥산이 검출된 건 지난 2일부터입니다. 지난 2일 1.8 ppb를 시작으로 3일 5.5 ppb, 4일 4.9 ppb, 5일 1.1 ppb까지 나흘 연속 검출됐습니다. 먹는 물 기준치 50 ppb의 10분의 1 수준으로 미량이라고는 하지만 부산 시민의 식수에서 검출된 탓에 안심할 순 없습니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추가 검사한 결과 낙동강 상류천에서는 다이옥산이 검출되지 않은 반면 하류 쪽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의 순수 방류수에서 일사다이옥산이 먹는 물 수질 기준보다 160회 높은 8,000 ppb까지 검출된 겁니다. 양산시와 부산 상수도본부는 공공하수처리장 인근 공장지대 오염수가 낙동강 위쪽으로 역류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류에 검사를 해보니 하류에 양산천에서 최대 8,000 ppb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염원이 아마 하류에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면 하수처리장에서 유입되는 인근 기업체나 주택가의 오수에 다이옥산이 섞여 방류됐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양산시는 특히 양산 산막산단 등 30여 개 기업체 중에서 무단 배출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사다이옥산은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인 탓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양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은 이곳 산막산단에서 하수처리장에 폐수를 유입하는 기업체를 상대로 합동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단은 해당 업체의 제품 원료와 다이옥산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배출 폐수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배출하는 폐수의 일사다이옥산 포함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자 합니다. 혹시 일사다이옥산을 포함한 그런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도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기업체의 무단 방류 외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오염원 유입을 막을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부산 지역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들도 오는 27일부터 등교 등원 수업을 시작합니다.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는 학교대로 또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걱정이 많습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한 초등학교 교실, 3명이 동시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마련돼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준비물을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상자가 따로 비치됐고 식당에도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한 칸막이가 설치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교실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소독과 방역 작업을 모두 마치고 이제는 학생들이 등교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들도 오는 27일부터 일제히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첫날은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들이 대상입니다.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더 이상 교육 일정을 연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움은 따를 수 있습니다만 일단 학업을 원격 수업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평가라든지 또 수행평가라든지 또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등교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달이 넘게 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일단 등교 수업 자체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다 학교를 오고 싶어 합니다. 너무 이렇게 지금 설렌다고 하고 1학년 같은 경우나 또 2학년 같은 경우는 학교 오려고 책가방도 수십 번 풀었다가 뭐 주웠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쳐있는 모습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올 들어 첫 등원 수업을 앞두고 유치원도 바빠졌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계속 가정에서 학습을 시키며 코로나19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전체 원아수 121명 중에서 17명의 원아들을 집에서 가정에서 케어하겠다고 학부모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유치원에서 EBS 방송이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그런 활동들을 안내해서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편 부산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른 순차 등교를 원칙으로 하지만 과대, 과밀 학급에 대해서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도록 권장하고 긴급 돌봄 교실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형량이 더 높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먼저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위를 이용한 단순추행 이상의 정황을 상당 부분 포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사퇴 29일 만인 지난 22일 성추행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출석해 고강도 조사를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경찰 조사에서 오 전 시장은 집무실에서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와 관련해선 기본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에게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는 성폭력 특례법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최대 징역 10년으로 법정 형량이 더 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그리고 압수한 오 전 시장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단순히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것을 넘어섰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또 오 전 시장이 인정한 성추행 혐의를 우선 검찰에 송치한 뒤 다른 혐의와 의혹을 나눠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전 시장이 총선 전 사건 은폐나 무마 시도,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추행 의혹 등을 부인하고 있어 혐의 입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 당장 혐의 입증이 가능한 강제추행 혐의를 곧장 검찰에 넘기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신청도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 전 시장의 범행에 대한 시민 공분이 거센 가운데 경찰은 추가 성추행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밝히기 위해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2차 소환과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잼리입니다. 이처럼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더 큰 일은 오 전 시장의 중도 사퇴로 3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바로 내년 시장 보궐선거 비용이 이 정도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내년 4월에 실시됩니다. 지난 2004년 이후 17년 만의 보궐선거입니다. 문제는 선거 비용입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달리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 비용을 전액 부산시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내년에 치러질 시장 보궐선거 비용을 250억 원에서 최대 3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실시된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선거 공보물과 투표 안내문 발송에 60억 원이, 투개표소 설치와 관리 비용, 인건비만 100억 원이 쓰였습니다. 여기에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추가되는데 내년 보궐선거에 시장 후보가 몇 명이냐에 따라 선거 비용 규모가 달라집니다. 16개 구군 선관위에서 정확한 선거 비용을 확정하면 부산시는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시의회에 추경 예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1월 8일까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제반 경비는 원래 열리는 다음에 개최되는 추경 예산 때 예산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결국 300억 원에 달하는 보궐선거 비용이 고스란히 시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전임 시장의 예상 밖 일탈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하자 오거돈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과 같이 이제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일부 추가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좀 더 강화한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돼야 된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시정 공백과 정치권의 파문은 물론 시민들에겐 상실감을 넘어 주머니까지 털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21대 국회가 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새 국회 출범을 앞두고 부산에서 의석이 크게 줄어든 부산 민주당은 신공항 문제와 경제 문제에 집중한다는 각오입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부산에서 의석이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를 지역 경제 침체에서 찾았습니다. 때문에 부산 지역 주력산업 활성화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려워가는 부산 경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 이런 것이 좀 미약했던 점들이 시민들이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하도록 이렇게 하게 한 표심에 작용했다. 그래도 부산 민주당의 지지율은 크게 오른 만큼 경제 성과에 따라 2년 뒤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다시 한번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당선자 3명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경제 법안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꼽았습니다. 3명이 다 재선 의원입니다. 국회에 일하는 꽃은 재선이다 할 정도로 각 상임위에서 간사도 할 수 있고 현안을 푸는 정책위에서도 아주 그 요직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코앞에 닥친 신공항 문제 해결이 21대 국회 부산 민주당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또 부산에서 15석을 석권한 통합당과의 협치도 핵심 과제입니다. 오히려 20대보다도 21대에서 협치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는 이런 그 국회가 아니겠느냐. 그런 면에서 여당과 야당이 정말로 힘을 합해서 부산 발전시키자 하는 각오로 잘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고돈 전 부산시장의 사태로 부산 민주당의 위상이 크게 추락한 만큼 당장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진두지휘할 부산시당 위원장이 누가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지만 부산에는 12일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어제 310명을 검사했지만 모두 음성이 나와 부산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141명, 완치자는 128명, 입원 치료자는 10명,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입국한 30대 여성이 어제 외출했다가 부산시 단속에 적발돼 자가격리 이탈자는 28명이 됐습니다. 오늘 낮 1시 50분쯤 동구 수정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골목에서 승용차를 몰고 큰 도로로 나오다가 보행자와 승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와 동승자, 보행자 등 4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승합차가 전복되면서 30여 분간 일대 도로의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급발진을 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 검진에 헌신한 거점병원 7곳의 의료진에게 지역 경제계를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상위 회장단은 오늘 오전 부산의료원에서 지역 호텔 숙박권과 식사권을 비롯해 전통시장 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부산대병원과 동아대병원 등 거점병원 7곳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감사의 답례품을 전하는 등 모두 1,450명의 의료진들에게 헌신에 감사하는 뜻으로 상품권을 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박재혁 의사 기념사업회가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박재혁 의사 기념사업회 설립준비위원회는 박 의사의 조카인 김경은 씨를 유족 대표로 오늘 창립총회를 열고 흉상 건립 등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사업회를 발족하는 이유에 대해서 항일운동에 몸을 바친 박 의사의 애국 애족 정신을 받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열단 단원이었던 박재혁 의사는 지난 1920년 9월 24일 하시모토 슈헤이 당시 부산경찰서장에게 폭탄을 던져 사형을 선고받은 뒤 수감 생활 중 단식 투쟁을 하다 숨졌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도로 아래 묻힌 온수배관에서 수증기가 배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지 11일 만에 보수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부산환경공단은 문제가 된 온수배관 용접 이음부에 핀홀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어제 저녁쯤 우회 온수관을 설치한 뒤 파열된 온수배관을 보수하는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오는 2024년까지 온수배관 이음 부위 88곳에 대한 노후화를 진단해 순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